오늘은 수험생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과목이 올해 TO가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TO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주변의 이야기에 매우 불안해져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TO에 관련된 이슈는 임용고시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마다 다 이 TO 이슈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사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올해 TO가 절반보다도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실까요? 분명 사연을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불안함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TO가 줄어들 수 있는 이 시험에 내 인생을 거는 게 맞는 행동인가? 같은 온갖 생각이 드시면서 불안함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공부는 더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TO가 안 나오는 것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적 요소죠. 이런 상황적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랜 B를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TO가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서 큼지막한 플랜 B를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불안함을 상당히 없앨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걸어가면 불안하죠.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장애물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TO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를 생각해 둬야 됩니다. 나는 뒤가 없어, 나는 배수진을 쳤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의 마인드지 전체적인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때는 플랜 B를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플랜 B는 너무 상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 큼지막한 방향성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만약 올해 TO가 안 나오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올해 TO가 안 나오면 다른 이런 일과 병행하면서 TO가 나올 때까지 버팅겨야겠다 와 같은 큼지막한 방향성만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이런 큼지막한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최악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요소에 대한 불안함이 상당히 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플랜 B를 생각해 보시면요, 두 가지의 이점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플랜 B를 세우면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TO가 0명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건요, 정말 시간 낭비하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외부 상황인 이 TO가 하나 둘 증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한 걱정은 최대한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시험 점수, 노력, 내 멘탈 상태, 이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플랜 B를 한번 세우게 되면요, 객관적인 자료로서 내가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정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상황적인 요소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과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큼지막한 플랜 B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시간을 남들보다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플랜 B를 세우면요, 타격이 적을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남들보다 타격이 적을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앓다가 돌아간 사람과 너무나도 건강했는데 갑작스런 사고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어떤 사람의 가족이 더욱더 타격이 클까요? 당연히 사고사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더욱더 침통할 겁니다. 그리고 타격이 크겠죠. 왜냐고요?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던 분들의 가족들은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꼭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안 좋은 상황적인 요소,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두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멘탈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걱정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수험생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모두 다 타격을 받죠. 하지만 우리는 플랜 B를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그 플랜 B, 우리가 세워둔 방향으로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타격감이 적을 수밖에 없죠. 다른 수험생들보다 타격감이 적다는 건 다른 수험생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수험생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건 합격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등장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요. 남들이 다 위기인 상황에서 나 혼자 기회로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상황적 요소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최악의 경우에 대한 차선책, 플랜 B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크게나마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멘탈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수험생활을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불안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미리 최악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나아감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몇 년은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공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 뿅.